여기 식당은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겠지? 와, 아래를 보니까 꼭 손님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네? 왜? 부러워?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돈도 엄청 많이 벌겠지? 그러겠지. 근데 몇십 년째 이렇게 가격도 안 오르고 좋은 재료 쓰는 거 우리가 봤잖아. 응. 그러니까 그 맛을 지키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 그럼 엄마도 이 장사를 한번 해봐. 엄마는 음식 장사는 그만할게요.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잘 할게요. 하긴 지금도 열심히 사는 엄마니까 그럼 나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그래주면 고맙고요. 네. 안녕하세요. 새만금을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오늘 미팅하고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랑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갈 때마다 정말 시간대가 식사 시간이면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광경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엄마가 그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새만금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듯이요. 국가의 예산 중에 부안의 예산, 새만금의 예산 얼만큼 증액이 됐고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그게 여러분 큰 틀이 또 잡혔습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를 하는데요. 국가의 예산이 정책이 어디로 돈이 어디로 부안 예산이 어디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투자의 방향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부안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아무런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안에 답이 나올까요? 대부분 대답은 미팅을 할 때 5년 안에 수익이 나는 땅을 원하신대요. 하지만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잡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 돌지 모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 건데 보세요. 부안군의 국가 예산이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이번에 책정이 돼서 291억 원의 금액이 증액이 돼서 부안 예산이 또 추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네, 부안군에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인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남북 이축을 중심으로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관련된 비용, 부안 백산성지 조성사업 등 선착장 관련된 새만금 주변으로 지금 공사하는 내용들이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안 안에도요. 도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잡혀져 가고 있는지 대략적인 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오신 분들이 한해서는 현재 도로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는 지워졌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총 사업비가 846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잼버리 대회가 2023년도에 개최가 될 예정이거든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야 우리가 이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개최를 할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벌써 책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공사에 관련된 기본이 상하수도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드디어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도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새만금 개발청의 2021년도 예산안이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만금은 상투냐 무릎이냐 이 투자 타이밍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사 새만금이에요.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는 단계입니다.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반시설이 1차적으로 구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여러분 상투의 투자 타이밍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기반시설 구축되고 어디 착공되는 부분 내용이 없잖아요. 1차적인 착공이 되게 되면 그게 저희 첫 번째 타이밍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시작하는 타이밍이 늦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이 개발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앞으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죠. 남북도로, 그 다음에 상수도,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게 여기 돈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에코숲 벨트 조성, 새만금 가로숲 길 조성, 이게 방조제 근처로 또 간척사 박물관 관련된 돈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내가 이게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가는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건 투자에 있어서 항상 멀리서 숲을 보듯이 이 흐름이 돈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어느 단계인지 이거 정도는 아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법률로 통과가 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새만금 산단이 엄청 넓잖아요. 그 새만금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또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만큼 새만금은 특별법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시작해서 잘 가고 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호재인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만금에요. 축구장 240개의 크기 농어촌 실습센터가 또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만금을 보시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위로 군산 쪽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김제 쪽으로 관련된 건 대규모의 농업업 실습센터청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들 관련된 게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또 관광의 잼버리 대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부안이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새만금의 예산들이 증액이 되고 또 추가가 되는 내용들의 단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저 정말 좋은 거 주세요, 싸고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싼 거 싸러 돌아다니다가는 지금 타이밍이 시골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오히려 더 무섭게 알아요. 뭐냐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은 따져보고라도 사는데 시골 사람들 생각할 때 논이면 일종이든 논이든 상관없이 그게 다 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돈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금매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제는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땅을 소개해 드릴 때가 있고 지금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땅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히려 좋은 땅을 놓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첫째도 둘째도 좋은 자리다, 좋은 입지다, 그게 여러분 판단이 되시면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오히려 투자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타이밍에 제대로 된 타이밍 맞습니다. 잘 잡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